자,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 풀어봅시다. 우선 일단 연립방정식 활용 풀 때 내용부터 볼 건데, 내용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디 보자. 자, 여기 보면은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연립방정식의 활용에서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푼다라고 하는데, 순서 같은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여기 보시면 x, y로 나타낼 것인지 정한다라고 해서 미지수 설정 부분이 나오죠. 자, 연립방정식 활용을 풀 때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게 연방 활용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1차 방정식의 활용이다 라는 것과는 다르게 미지수를 몇 개 쓴다? 미지수를 두 개를 써야 돼요. 미지수 두 개, x와 y 미지수 두 개를 써서 나타내야 되며,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식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좀 요령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이쪽 판서를 통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문제풀이는 왼쪽에다 할 것이고, 그 다음 문제 풀기 위한 내용들은 오른쪽에다 판서를 통해서 해놓을 테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 y 값을 구하는데 이제 풀이를 한다는 것이죠. x, y 값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인지를 분명히 좀 파악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x랑 y 값을 구했는데 이 x와 y 값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좀 하시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구한 x와 y 값이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하고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두 자리 자연수에 대한 활용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문제 푸는 요령들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은 직접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면은 자릿수와 관련된 문제예요. 문제를 읽어봅시다.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2다. 여기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이에요. 미지수가 두 개니까 당연히 식이 두 개 나와야 돼. 그 다음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는데 1의 자리의 숫자가 10의 자리의 숫자보다 3배가 크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조건에 의해서 식 하나, 2번 조건에 의해서 식이 하나. 그래서 총 두 개,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릿수와 관련된 내용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자릿수와 관련된 활용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우선 보도록 합시다. 두 자리라고 합시다. 두 자리 자연수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하세요. 여기 x, 여기 y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특징 갖고 있게 되느냐? 이 x라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10의 자리 숫자가 되죠. 10의 자리 숫자. 그 다음 y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1의 자리 숫자가 돼요. 그래서 이 처음 수죠. x, y라고 하는 이 숫자를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10의 자리 숫자가 x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의 자리 숫자가 y이다. 이렇게 해서 10x 플러스 y로다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예 한 번만 하도록 합시다. 자, 예 24다 라고 한다면 10의 자리 숫자가 2 더하기 1의 자리 숫자가 y이기 때문에 y가 아니죠. 4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y 지워버리고 4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24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여기 세 자리가 돼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거야. 예를 들어 문제 세 자리 한번 해봅시다. 세 자리다.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 수 있냐? 뭐 478이다. 이런 숫자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 곱하기
100의 자리 숫자가 4가 있죠.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는 7이 있고 1의 자리 숫자는 8이 있다 라는 식으로 쓸 수 있다. 일반화 시킨다면 이런 거죠. 세 자리의 숫자 이렇게 카드 3개 만들어 놓고선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Z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100 곱하기 X니까 100X 플러스 10 곱하기 Y가 되기 때문에 10Y 플러스 1의 자리 숫자가 Z이기 때문에 Z, 이렇게 해서 100X 플러스 10Y 플러스 Z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나서 이 자릿수 부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응용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죠.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카드 2장 만들어 놓고 이 카드 2장에 들어가야 될 숫자 10의 자리 숫자 뭐가 들어간다? X, 1의 자리 숫자 뭐가 들어간다? Y.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이 두 자리의 자연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10x 플러스 y다.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딱 써놓고 시작하라는 얘기야. 첫 번째 조건에 따라서 식을 세우게 되면 각 자리의 숫자가 12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는 얼마가 된다? 12가 되고 1의 자리 숫자가 은는, 면에 대하여 이런 것들은 센스를 알려줬어요. 어떻게 식을 세우는 건지. 그죠? 이런 부분들은 오프라인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비법 같은 거니까 여기서 건져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자,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의 3배가 된대.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두 번째 힌트에 따른 식도 완성이 된다. 식을 완전히 세울 때는 이렇게 연립방정식의 기호인 중괄호를 통해서 쌓아주는 것이, 묶어주는 것이 완벽한 식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을까요? y에 관해서 어떻게 풀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식, 2번 힌트에 따라서 나오는 y는 3x를 x 플러스 y는 12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좋겠죠? 대입을 시켜봅시다. y 대신에 x, 3x라는 것이 들어가면 되니까 x 플러스 3x는 12가 되므로 4x는 10이다. 그럼 x는 얼마가 된다? 3이다. 구한 값 또한 어떻게 여기다 대입하면 슝 하니 대입하게 되면은 y 값은 뭐가 된다? 바로 9가 된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가 3이요 1의 자리 숫자가 9인데 x는 3, y는 9 이렇게 답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이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10의 자리 숫자가 3이요 1의 자리 숫자가 9인 39가 답이 됩니다 라고 해서 딴딴딴 이렇게 답 처리를 해줘야 정답이 되겠죠. 이해갑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응용, 자릿수와 관련된 부분에 응용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자릿수가 그냥 자릿수가 아니라 연속하는 이라는 말이 붙어서 연속하는 두 수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때 있어요. 두 수가 될 수도 있고 세 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연속하는 두 수인데 여기 조건은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야 하며 혹은 정수. 자, 어느 한쪽을 x로 잡았다면 다른 하나는 x 플러스 1이 될 수 있겠죠. 왜 그러냐? 연속하는 자연수 1, 2, 3, 4, 5 똥똥똥 이렇게 나갈 때 1 다음에 자연수는 뭐야? 플러스 1한 값인 2가 되고 2 다음에 자연수는 플러스 1한 값인 3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했었던 겁니다. 다음 어느 쪽을 x로 잡는다면 그 전수는 바로 x-1로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묶으면 되겠죠. 만약에 세수다라고 했을 때 x가 여기 있다면 제일 작은 수를 x라고 준다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다. 이렇게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쓸 수 있겠죠. x가 가운데에 있는 숫자라면은 x-1이 바로 그 전수고 x 플러스 1이 그 다음 수가 될 것이고 x가 가장 큰 수라면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다? x-1, x-2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설정하는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가장 큰 수라면 이 세 번째 식으로 세우는 것이 좋고, 가장 작은 수라면 이렇게 세워놓는 것이 좋고, 가운데 수라면 이렇게 세워놓는 것이 좋은데, 자, 이제 앞으로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은 세 자연수를 더하거나 그 다음 뭐 빼거나 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다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고학년이 갈수록 x-1, x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잡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고학년이 될수록 고학년의 난이도가 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무슨 뜻이냐, 어떤 실수냐, 아니 제일 큰 수를 물어봤는데 요렇게 미지수를 놓고 잡았어. 그럼 풀었으면 x값이 나온 거잖아. 근데 문제는 제일 큰 수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이 구한 x값이 답이야? 아까 내용 중에 얘기한 게 있죠. 어떤 부분 얘기했었어? 자, 요 부분 기억나요? x, y 값의 의미를 구해야 하라는 말. 너희들이 구한 x값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아니에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이거지, 제일 큰 거니까. 그러니까 x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이 x라면 x가 답이 되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미지수 설정했을 때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 너희들이 구한 x, y 값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시라 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에 또 응용이 있을 수 있느냐, 예를 들자 연속하는 두 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한 또 응용이에요. 연속하는 홀수 혹은 짝수. 자, 홀수와 짝수라고 해뒀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자연수 범위 내에서 찾는 겁니다. 자연수 범위 내에서 찾도록 하면 되고, 자, 예를 봅시다. 1, 2, 3, 4, 5, 6, 7, 점점점.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연속하는 두 홀수라고 했을 때 처음에 1이지. 그 다음에 한 칸 건너뛰고 3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한 칸 건너뛰고 5고, 그 다음에 7이야. 그러니까 1, 3, 5, 7 이런 순서대로 간다 이거야. 이걸 x라고 잡았을 때 이 다음 수는 뭐라고 잡으면 될까? x 플러스 2로 잡아야 되겠지. 여기는 x 플러스 4로 잡아야 되고, 얘가 만약에 x라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x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여기는 x 플러스 2가 될 것이지. 얘가 x라고 잡으면 어떻게 될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이 부분 연속하는 또 홀수만 설명해 주는데 살짝 바꿔볼게요. 2, 4, 6, 8. 얘 또한 마찬가지지. 얘를 x로 잡으면 그 다음 수는 뭐가 돼? x 플러스 2.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4.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자, 연속하는 두 홀수나 두 짝수는 이런 식으로 순서상을 쌓아주면 된다, 만들어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미지수 설정.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작은 수, 중간 수, 제일 큰 수.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고학년이 갈수록 이 가운데 놓고 식을 구해서 식을 작성한 다음에 답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 계산이 좀 빨리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연속하는 두 수에 대한 응용 부분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비슷한 문제가 될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내용 참고하면서 보도록 합시다요. 각 자리 숫자가 이번에는 11이에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는데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4만큼 크대요. 자, 이게 두 번째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서술형이라 생각하고 답을 써보면 10의 자리의 숫자를 뭐라고 잡자? x라고 잡자. 그럼 1의 자리 숫자를 뭐라고 잡자? y라고 잡자. 미지수 두 개 써야 돼. 그 다음 식도 두 개 나와야 되잖아. 첫 번째 조건에 따라서 합이 12라고 했으니까 12라는 건 어떻게 나왔다? 각 자리의 숫자를 더해서 나왔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1의 자리 숫자가 y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x보다 4만큼 크다. 연립방정식 세워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 y에 관해서 풀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서 풀면 되겠죠. 자, 쓰면 어떻게 된다? 12는 x 플러스 4가 돼서 2x 플러스 4가 된다.
자, 정리하면 2x는 어떻게 될까요? 4 이항식 해버리면 8이 돼서 x는 4가 되고 y 값은 얼마가 될까? y 값은 8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 자연수를 구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x는 4, y는 8이 아니라 48이다 라고 최종 답 처리를 해줘야 된다. 됐죠?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문제 이제 풀어보면서 할 테니까, 자 1번 문제. 강아지와 병아리가 합쳐갖고 8마리가 있대. 그 다음에 다리의 수가 모두 20개래. 강아지 다리수 몇 개야? 4개지. 치킨 다리수 몇 개야? 2개. 닭날개는 빼고. 강아지 숫자가 x마리, 병아리가 y마리일 때 xy 된 연립방정식을 세워라 이거야. 자, 미지수 설정해줬잖아. 얼마나 친절해. 강아지 x, 치킨 y. 그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강아지와 치킨이 몇 마리인지 구하라. 야, 이거 봐봐. 이거 합해서 8마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강아지랑 치킨이랑 합쳐가지고 8마리. 그 다음 다리 숫자잖아. 야, 다리 숫자 20개는 어떻게 나온 거야? 강아지 숫자만큼 다리가 4개씩 있는 거니까 4x지. 4개짜리 4개짜리 다리 4개 달고 있는 강아지가 x마리 있다 이거지. 그죠? 그럼 다리 숫자가 4x개 나올 거 아니냐. 병아리는 다리 숫자 2개니까 2y라고 하면 되겠죠. 아, 식 세워졌네 이거.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걸 가감법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점점점. 이게 1번 답이 되겠는데, 여기 기억, 요게 니은이라고 했을 때 2번 문제 풀어보면 뭐 풀이 정도는 너희들이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한번 해보자 이거. 기억에다가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을 소거할 거니까, 그 다음 니은을 갖다 빼줘버리면 어떻게 될까? 니은이 소거되겠죠. 그러면 기억에다 2를 곱해버리면 2x 플러스 2y는 16 나올 것이고, 자, 니은은 어떻게 그대로 써보면 4x 플러스 2y는 20 나온다 이거. 둘이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 x는 몇 마리? 2마리. y는 몇 마리? y는 x는 2마리 여기다 넣어버리면 y는 몇 마리? 6마리. 그래서 강아지 2마리, 병아리 6마리.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뭐 사탕 이렇게 나왔네. 500원짜리 껌, 300원짜리 사탕, 9개를 사고 3,100원을 냈대. 미지수 설정해줬다 이거야. 껌 개수가 x, 사탕이 y. 1번 바로 다 세워보자.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여기다 쓸 거냐? 어머. 자, 색깔을 바꿔서 보도록 합시다. 껌의 개수를 x라, 그 다음에 사탕수를 y라고 뒀기 때문에 합쳐서 몇 개 샀다? 9개 샀다고 여기 나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9는 어떻게 나온 거야? 9는 x 플러스 y 이렇게 나온 거네. 그 다음 3,100원 냈다 그랬잖아. 3,100원 어떻게 나와? 3,100원은 어떻게 나와? 껌의 개수가 x개인데 500원짜리네? 500x지. 사탕 개수가 얼마야? 사탕 개수가 300원짜리인데 그럼 300y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해보면 이걸 총 지불 금액이잖아. 이 한국말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총 비용. 이거 한국말 할 줄 알면은 식 세워진다 이거야. 내 누누이 얘기하잖아. 활용은 글을 식으로만 나타내면 된다 이거야. 그것뿐이야. 활용 못한다고 수학 못하고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있어. 응? 500x 무슨 뜻이야? 껌에 대한 비용이죠. 300y는 뭐에 대한? 깎아요? 아니, 사탕이네. 사탕 비용이잖아. 껌 비용, 사탕 비용 더해갖고 총 비용 나왔다 이거지. 이거 식세버리면 된다 이거야. 한국말 잘하라 이거지. 됐어요? 이렇게 넣고 문제 풀면 된다 이거지. 얼마나 간단해. 자, 1과 2를 나타내서 연립방정 씌워버리면 여기 1번은 어떻게 된다? 껌의 개수, 사탕의 개수니까 x 플러스 y는 9 나와버릴 거고, 그 다음에 500x 플러스 300y는 어떻게? 3,100원
100원 이렇게 나와. 연립방정식 풀래. 풀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풀어봅시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예를 듭시다. 우선 첫 번째 그 기억이라고 하고 니은이라고 합시다. 자, 니은식 가만히 보면 약분되죠. 양변을 100으로 약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니은은 31. 은 100으로 약분한 거지. 그러면 5x 플러스 3y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기억식에다가 y를 소거해준다고 봤을 때 3을 곱한 다음에 니은을 빼버리자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기억에다 3을 곱하면 3x 플러스 3y는 27. 어? 그 다음 니은식은 어떻게 된다? 5x 플러스 3y는 31. 둘이 빼버리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가 된다. 아, x는 2구나. 그럼 몇 개 샀다? 2개 샀다. y는 몇 개? 7개. 사탕 몇 개 샀다? 7개 샀다. 최종 답 처리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여기 답 써주면 되지. 연립방정식 풀었을 때 x는 얼마나? 2, y는 7 이렇게 나온다. 껌은 몇 개? 2개. 사탕 7개. 미지도 너희들 뭘 설정했는지 분명히 파악하라 그랬어. x가 껌이고 사탕이 y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3번 문제 봅시다. 자, 두 수의 합이 49이고, 어머, 자릿수 나왔어. 앞에서 했던 거. 두 수의 합이 49래. 작은 수의 3배, 자릿수는 아니네. 작은 수의 3배에서 큰 수를 빼면 7이래. 자, 미지수 설정해보자, 이거야. 큰 수가 있고 작은 수가 있을 거 아니냐? 큰 수, 뭘로 잡자? x, 작은 수. 미지수 2개니까, 요거를 미지수 하나라고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되니? 합이 49지? 얘랑 합쳐갖고 49야. 근데 큰 수가 x야. 그럼 49에서 x를 빼버리면 작은 수 나오겠지, 나머지 숫자가. 근데 이렇게 잡아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 내가 말했지, 미지수 몇 개 이용해야 된다고? 2개. 답은 나와. 이렇게 풀어버리면 답은 나와. 근데 너희들 지금 연방하고 있잖아. 연방, 연립방정식 활용. 식 이렇게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지수가 하나니까 식 2개가 안 나오니까 연립방정식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그냥 y로 잡자 이거지. 어디 갔니? 다시 요거를 y로 이렇게 잡자 이거야. 그럼 얘는 뭘까? 얘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설정하라가 아니라 첫 번째 식이 되는 거지. 두 수의 합이 49라 그랬으니까 x 플러스 y는 얼마 나온다? 49. 작은 수의 3배에서, 작은 수는 y인데 그걸 3배한 것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버리면, x를 빼버리면 7이 나온대. 어머, 10 나와버렸네. 그죠? 이때 두 수의 차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y. 왜 x 마이너스 y 해야 돼? 차라고 하는 건 암묵적으로다가 아무 조건이 없으면 큰 수에서 작은 거 빼는 겁니다. 큰 수에서 작은 거 빼는 거예요. 자, 여기 차라고 했을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것이 차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거 마음대로 생각해갖고 작은 수에서 큰 수 빼버려서 답이 2개 나와요 이러면 안 돼. x가 큰 수고 작은 수가 y니까 x에서 마이너스 y 해줘라 이 말이지. 이해가요? 자, 요거 연립방정식 세웠으니까 이제 풀면 되겠죠. 두식 더 해보자. 두식 더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정도는 이제 솔직하게 암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식이 좀 생략되면서 좀 빨리 해야지. 둘이 더 해버리면 x랑 소거 되겠지. y랑 3y랑 더하니까 어떻게 될까? 4y는 둘이 더 해버리니까 50 얼마야? 6이 되네. y는 어떻게 돼? 14. 작은 수가 14야. 그럼 x는 어떻게 될까? 14 넣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14를 넣어버리면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14. 그러면 큰 수는 얼마 나온다? 35가 나온다. 차를 구하랬으니까 어디서 어디를 빼라? 35에서 14를 빼라. 답은 얼마? 21이다. 최종답. 짜잔. 얼마나 좋아. 큰 수 x, 작은 수 y. 조건 합이 두 합이 49라 그랬으니까 x 플러스 y는 49. 작은 수의 3배에서 큰 수를 빼면 x를 빼면 7이다. 나머지는 풀이하면 되잖아. 어렵지 않다 이거야. 활용은 글로 된 거를 식으로만 나타내면 된다 이거야. 글로 된 거를 식으로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 다음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가 좀 길다고 쫄지 말고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문제 가로 여기다 풀어보자. 됐어요?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비교해보자 이거지. 자, 다음은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의 차가, 나이 문제가 나왔어요. 아들의 나이의 차가 25세야. 지금부터 15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된다. 현재 어머니의 나이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현재 어머니의 나이. 아, 문제 아름다운 문제죠. 현재 엄마 나이. 현재 엄마 나이를 뭐라고 잡자? 물어봤으니까. 현재 엄마 나이를 물어봤으니까 X라고 잡고. 그 다음에 현재 아들이냐? 현재 아들 나이. 뭐라고 잡자? Y로 잡자 이거지.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 차가 15세라 그랬으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겠죠? 아들이 엄마보다 나이를 더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첫 번째 식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X-5. 엄마 나이에서 아들 나이를 빼야죠. 그 차이가 25세가 난대요. 지금부터 15년 후. 요 나이 문제에서는 요런 것 등이 포인트가 되는 거야. 지금부터 15년 후. 왜 이게 포인트가 되느냐? 엄마 나이, 현재 나이가 X인데 거기 15년이니까 15살 먹어야 되겠죠. 더 드셔야지. 씁쓸한 말이죠. 나이를 드신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머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가 2배가 된대. 그러면 어머니의 나이는 야 엄마만 나이 먹으면 돼 안 돼? 아들은 좀비야? 말도 안 되잖아. 아들도 나이 먹어야지. 그래놓고서 엄마 나이는 아들 나이 몇 배가 된다? 아 2배가 된다 이거지. 아 신 나와버렸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자 요렇게 문제 풀면 된다 이거야. 응? 이거 뭐야? 이상하게 튀어나왔어. 자,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구하는 과정이죠. 어떻게 구하는지 좀 보도록 합시다. 풀면 되겠죠? 얘를 뭐라고 한다? 점점점 기억. 얘를 뭐라고 한다? 점점점 니은. 자, 니은식을 잠깐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x 플러스 15는 2y 플러스 30이다. 이렇게 나온다. y 이항시킵시다. x 마이너스 2y는 30, 우변에 30, 15 이항시켜버리면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플러스 15만 남겠네요. 얘를 디귿.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억, 과, 디귿을 연립하면, 그죠? 기억에서 디귿을 빼버리면 기억 x가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y는 15와 x-2y는 15를 빼버리죠. 이거. 뭐 식이 잘못됐나? 자 여기 식 좀 잘못됐네요. 선생님 잘못 썼네. 기억식이 어떻게 15가 아니라 25죠? x-25 쏘리. 둘이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 y는 어떻게 돼? 10 이렇게 나오죠. 아들 나이가 10살이라는 얘기죠. y는 10 갖다가 뭐 여기 기억에다 대입해버리면 엄마 나이는 얼마가 될까? 엄마 나이는 35살 나오겠네. 됐어요? 요렇게 해서 문제 풀어나가면 된다 이거죠. 됐어요? 자, 그럼 여기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현재 어머니 나이를 X세, 아들의 나이를 Y세라고 하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25세라고 그랬으니까 1. X-Y는 25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는 거랬죠. 그래서 여기는 X-Y가 되겠죠. 15년 후에는 엄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 2배가 되므로 엄마의 나이를 어떻게 된다? X는 아들의 나이 15년이니까 15년 더 해주고 아들도 나이를 더 먹어야죠. 같이 먹어야죠. 그래서 2번은 X 플러스 15, 3번은 Y 플러스 15 맞네요. 니은식을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2Y는 15가 되고 기억에서 디귿을 빼버리면 Y는 얼마 나온다? 10 이렇게 나오겠죠. 리을을 기억에 대입하면 X는 어떻게 된다? 바로 40이 아니라 얼마가 나온다? 35세. 따라서 얼마다? 35세. 답은 얼마? 5번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이 수는 자릿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3배이고 이 수가 즉 두 자리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10의 자리 숫자를 x 10자리를 x 1자리를 y
라고 나왔을 때 이 수는 얼마다? 10x 플러스 y다. 10x 플러스 y가 각자리의 숫자의 합의 3배이고 이것은 각자리의 숫자 합의 3배이고 이해가 안 가? 이 수는 10x 플러스 y는 각자리 숫자의 합 x 플러스 y의 3배. 응? 은는 이 가면에 대하여. 이 중요한 키포인트라 그러잖아. 요 조사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바꾼 수가 나왔네.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랑 바꾸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자리수만 바꾸면 돼.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바꾼 수라고 하는 것은 10 곱하기 처음 수는 10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y죠. 이게 10의 자리 숫자, 이게 1의 자리 숫자. 바꾼 수라고 하면 10 곱하기 얼마가 돼? y가 되겠죠. 1 곱하기 x가 된다 이거야. 얘는 10x 플러스 y인데 얘는 10y 플러스 x가 되겠지. 그래서 바꾼 수는 10y 플러스 x. 바꾼 수는 또 조사 나왔네. 처음 수보다 이거는 처음 수보다 10x 플러스 y보다 45가 크대요. 식 세워졌죠. 요렇게 이해갑니까? 자, 얘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0x 플러스 y는 3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죠. 해석하면 뭐야? 처음 수는 각자리 숫자 합의 3배이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10y 플러스 x는 바꾼 수는 처음 수 10x 플러스 y보다 어떻게? 45가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해서 풀 수 있다 이거지. 이해갑니까? 자, 얘를 기억, 얘를 니은이라 합시다. 자, 기억하고 니은에서 니은식을 조금 정리해야 되겠네. 니은식을 정리하면은 x 플러스가 아니라 자, 10x 이항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좌변으로 이항시켜버리면 마이너스 9x가 되겠죠. 그 다음 y 이항시켜버리면 플러스 9y가 된다. 45인데 자, 마이너스 9로 약분이 될 수 있겠죠. 나눠질 수 있겠죠. 마이너스 9로 나눠져 버리면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거 이해가니? 자, 이거 양변의 마이너스 양변을 나눠준 겁니다. 뭘로? 마이너스 9로. 요렇게 해줄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럼 이렇게 나온 이 식을 뭐라고 하자? 이 식을 디귿이라 하자. 됐어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기억과 디귿을 연립하면 되겠죠. 기억과 디귿을 연립해서 기억 플러스 니을 해버리면 y가 소거되겠지. 무슨 뜻이냐? 기억식 10x 플러스 y는 야 스톱. 기억식도 정리해줘야 되네. 잘못 봤어요. 요즘 계산하는 게 자꾸 틀리다 보니까 애들이 내 건강을 생각하네.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미안. 자, 기억식도 정리해 봅시다. 10x 그 다음 요거 3x죠.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빨리빨리. 그 다음 요거 y죠. 요거 3y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자, 플러스 y인데 3y를 이항시켜버리니까 마이너스 2y가 되겠죠.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y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0 된 겁니다. 정리해보면 7x 마이너스 2y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얘가 리을 이렇게 되겠네요. 리을. 자, 디귿에다가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빼버리면 리을을 빼버리면 y가 소거되겠네요. 자, 디귿에다 2를 곱하니까 2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2요. 리을을 갖다 써버리니까 7x 마이너스 2y는 0 돼버린다 이거지. 둘이 빼버리자 이거. 그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10이 돼서 x는 얼마다? x는 2가 되고. 자, x는 2를 갖다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아무 식에다 대입해보면 되겠죠. x를 2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어떻게 될까? x는 2 이렇게 대입해요. y는 y 넘어가 버리면 y가 되면서 사라질 거고, 이거 마이너스 2 이항시켜버리면 5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2 플러스 5가 돼버리니까 y는 얼마가 된다? 7이 돼 있어요. y는 7.
이때 처음 수다라고 했으니까 최종 답처리는 어떻게 해준다? 따라서 최종 답처리는 10의 자리 숫자가 2요 1의 자리 숫자가 7이니까 27이다. 이렇게 최종 답처리 해주면 되겠다. 처음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겠어요? 마지막 문제가 되나? 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6번 문제.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4래요. 또 자릿수 문제다. 또 자릿 숫자. 자,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4라 그랬으니까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0의 자리를 얼마? 10자리를 x, 1의 자리 숫자를 뭐라고 하죠? y라고 하죠. 자, 첫 번째 합이 14라 그랬으니까 x 플러스 y는 얼마가 나온다? 14가 나온다. 이 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10y 플러스 x는 처음 수보다 10x 플러스 y보다 18만큼 작대요. 처음 수를 구해요. 시간 나왔죠? 자, 옆에다 써보면은 x 플러스 y는 14.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10y가 아니라, 요거 한 번에 정리하면서 좀 보도록 할까? x 이항시켜버리면 어떻게, 10x 이항시켜버리면 마이너스 9x. 그 다음 y 이항시켜버리면은, 그 다음 플러스 9y. 그 다음에 좌변에는 우변에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겠네. 자, 니은식, 요걸 기억, 요걸 니은식이라 했을 때, 니은식도 정리가 가능하지? 자, 니은을, 양변을 마이너스 9로 나눠줘 버리면, 양변을 나누자. 뭘로 나누자? 마이너스 9로 나누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x. 자, x 마이너스 y는 이렇게 돼버리겠죠. 얘를 리을이라 합시다. 디귿이네. 디귿. 그럼 기억과 디귿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억과 디귿을 연립하면 되겠죠. 연립했을 때 기억하고 디귿하고 더해버리면 y가 소거되겠네. 무슨 뜻이냐? x 플러스 y는 1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2, 둘이 가간법으로 더해버리면 2x는 16, x는 얼마? 8이다. y는 얼마 나올까? 기억, 니은, 디귿 아무데나 넣으면 되니까 y는 x는 8이라고 하면 여기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y는 이항시켜버리면 y를 이항시켜버리면 마이너스 2가 돼버리니까 y는 8 마이너스 2, 그래서 y는 얼마다? 6이 돼버리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뭐다? 처음 수를 구하는 거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8, 1의 자리 숫자가 6, 따라서 86 이렇게 최종 마무리하면 되겠다. 여기까지가 연립방정식 활용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거리 속력 시간과 관련된 농도 문제는 안 합니다. 농도 부분은 안 해요. 거리 속력 시간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고생했어.